오늘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슈가 하나 터졌네요. 일단 뉴스를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아참, 똘똘이가 문제가 생겨 수리 중입니다. 다른 목소리로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앵커 나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자 석유가스 관련주들이 급동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들 종목이 정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국석유는 전 거래일보다 29.98% 오른 17,950원에 거래 중이다. 액화석유가스 LPG 관련주이자 석유류 판매업체인 흥구석유가 28.24% 오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도 21.93% 오르고 있다. 도시가스 관련주인 한국가스공사도 29.87% 상승하고 있으며 대성에너지도 24.94% 오르고 있다. 셰일가스 관련 테마주인 우림PTS도 20.38% 오르고 있다. 강관제조 관련 종목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화성밸브와 동양철강이 상한가로 직행했고 대동스틸과 하이스틸도 14.98%, 9.74%씩 뛰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가스 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 심해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조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석유가스 관련주가 아직 어떤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만큼 낙폭도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급등세를 노리고 무조건 단기보다 사업 전망이나 관련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이슈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광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기에 대부분의 원자재나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가는 기대감만으로도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초가 된다 하더라도 선반영이란 대원칙에 의거 관련주들이 급등할 것이 예견되어집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차트적인 차원에서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에너지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슈만 나오면 제일 먼저 튀어오르는 종목입니다. 작년 말부터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이슈는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과도 연관이 있고 전력망 구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와도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동향에는 묘한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맞물려 대중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미 관세가 100% 상승을 했고 앞으로 300%까지 대중국 관세 인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무역 전쟁에서도 에너지 섹터는 올 한 해 꾸준히 핫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이슈가 터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항 앞바다 가스 시추 테마가 올 한 해 가장 핫한 섹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최초 상승 이후 크게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이는 세력들의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놈들은 개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저렇게 주가를 급등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놓고 느긋하게 기다려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습성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는 최초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다시 말해 대세 변곡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요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눌림도 없이 바로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첫 장대 양봉 다음날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한 것이 이러한 패턴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인 후에 길고 긴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1선의 지지를 받으며 우상향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급상승 이후 다시 길고 긴 조정 기간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21선을 살짝 깨고 쌍바닥을 그린 후 급등을 합니다. 쌍바닥을 형성한 후 반등하는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보시다시피 여러 단서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공부하신 후 꼼꼼하게 요점을 정리해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척척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 강의는 꾸준히 하겠지만 제 과거 영상을 반복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눌림목 매매 도사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새로운 차트에서 어떤 자리에서 눌림 후 반등이 나오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이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두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얌전하게 작은 음봉들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개미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구간에서는 주포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느껴집니다.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반등의 시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주포 녀석이 계속 물량 테스트를 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즉, 반등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찔러보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이놈이 뭔가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121선까지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급하게 반등을 한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차트를 볼 때 항시 주포의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종목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차트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다 보면 주포의 성향과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세 번째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하락 추세에서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주포의 의도를 읽어낸 후 재빠르게 타점을 잡아냈어야 했습니다. 121선까지 주가가 빠지길 기다리면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주포놈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늘 벗어납니다. 하지만 차트상에서 놈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놈의 의도를 이미 간파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 없이 밑으로 줄줄 흘러내려야 정상입니다. 주포놈이 오늘 나올 이슈를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때부터 놈은 주가를 다시 급등시킬 계획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을 조종하는 놈이 있습니다. 바로 주포입니다. 한마디로 주가는 세력들이 지들 마음대로 갖고 노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대형 우량주의 경우는 여러 세력들이 들러붙어 있기에 특정한 어떤 한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세력들도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형주들은 어쩔 수 없이 주포의 핸들링에 주가가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에 앞서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러한 분석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사랑하고 차트를 연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게 저절로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차트를 사랑하고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가 자신의 속내를 보여줄 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힘이 응축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그 전에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반등은 추세선이나 121선을 터치하지 않고 급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주포의 의도를 읽지 못했다면 타점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술적 분석보다 선행하는 것이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차트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다시 말해,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론 기술적 분석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먼저이다. 차트를 볼 때 그 무엇보다도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차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제가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지바 하나를 오늘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저지바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엄청난 매물대 장벽이 형성되었습니다. 내일 상황이 이 주식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슈의 강도로 봐서는 내일 저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수익 실현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으로는 저항 라인들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장주의 향방에 따라 다른 종목들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석유입니다.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흥구석유와 비슷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상승 이후 주포놈이 개미털기 구간을 만듭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개미들이 실망해서 주식을 팔고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세력들은 개미들과 함께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러므로 개미 털기 구간이 항시 나오기 마련이다. 최초 상승 이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면 된다. 바로 그 타점이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간을 피하기 위해 첫 상승 이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제가 짝꿍 매매에 대해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단타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수많은 단타 방법 중에 일명 짝꿍 매매가 아주 훌륭한 단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 짝꿍 매매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스윙 매매 관점에서 관련주들을 잘 정리하여 관심 종목의 한 섹터로 만들어 두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명 포항 앞바다 시추 관련주들 모두를 종목 공부해서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올 한 해 이 섹터가 중요 섹터가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니 확실하게 흥구석유가 대장주이고 이 종목, 즉 한국석유가 2등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구석유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옵니다. 이 차트에서는 121선이 아니라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121선이든 241선이든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2차 상승도 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힘이 응축되는 지점입니다. 폭발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3차 상승은 상승분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이후 조정이 나오고 121선을 터치하고 오늘 반등을 하였습니다. 121선 혹은 추세선을 터치할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해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대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어느 정도 예측샷 개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수많은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면서 기다리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지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저지바 2개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 저지바까지 매물대 장벽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황에 따라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요즘 일거리가 하나 생겨 밤샘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항 시추 관련주들을 다 살펴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차트 공부, 종목 공부를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